합시다. 자, 일단은 내가 판단했을 때 좀 풀어주고 싶은 문제들 먼저 체크를 해볼 테니까 그다음에 너네가 추가적인 거를 좀 질문하면은 될 것 같아. 일단은 좀 풀어주고 싶은 거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은 14번 좀 헷갈릴 여섯 만약에 뭐 16번? 이건 맞죠? 17번? 18번도 아까 보니까 많이 틀렸더라. 18번. 여기는 다음 걸 합시다, 일단. 19번. 이렇게. 근데 이렇게는 그냥 할 테니까, 이거 말고 더 질문해봐. 아무거나.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뭐, 이건 더 해주세요. 뭐,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봐.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10개 더 풀어도 돼. 괜찮아. 얘기해. 얘기 근데 좀 빨리 좀 해줘. 몇 번? 7번? 또? 9번이요. 괜찮아. 빨리 얘기해. 빨리. 또? 아까 평균값의 정리 있었거든. 참. 합시다. 또? 또 어떤 거 해야 돼? 16번? 16번 있어. 또? 다른 거 없어? 있으면 얘기하시고. 13번 이런 거 괜찮았어? 미분가는? 괜찮았니? 자꾸 확인하는 거. 15번은 어땠어? 15번. 그냥 합시다. 할게요. 아니, 이 정도면은 뭐, 다 괜찮죠? 이 정도면 뭐, 거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빠른 번호 먼저 진행을 할게요. 빠른 번호 순서대로. 9번 먼저 갈게요. 빠른 거 먼저 진행하자. 자, 일단 하나씩 다 보여줄 테니까 그 여분 시험지에다가 좀 쓰든가 아니면 뭐 너네 뭐 시험지에 쓰든가 필요한 거 좀 적으면서 진행합시다. 일단 9번 먼저 가요. 자,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일단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진행을 좀 할게.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인 거고 보면 알겠지만 루트가 있기 때문에 켤레를 곱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분자의 켤레를 먼저 곱해주는 거야. 위쪽에다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위에만 곱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아래쪽에도 곱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절히 약분해주고 그럼 이제 모양이 바뀌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여기가 1차분의 1차니까 초고차항의 개수로 이제 가겠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하죠? 여기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면은 금방 할 수 있다. 자, 빠른 번호 순서대로 가는 걸로 합시다. 10번이요. 자, 10번 보면은 이제 평균값의 정리인데 여기 또 좀 헷갈렸나봐. 평균값의 정리. 혹시 내용 좀 기억나니? 평균값의 정리. 양끝값을 이은 기울기랑 똑같은 맞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잖아. 예를 들면은 그럼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이제 양끝점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양끝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성분의 이제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성분이랑 평행한 접선을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 평행한 평행한 접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무조건 이제 나온다는 게 이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라서. 정리를 완전히 기억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더 좋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요 양끝점이 이제 0부터 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먼저 따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저 계산을 마저 좀 해보면은 F6이니까 37이 나오고 빼기 F7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이제 6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랑 같은
이제 순간 변화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미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얘를 6으로 맞춰주면은 C는 3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좋다. 평균값을 정리. 빠른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11번은 뭘까? 11번. 자, 11번. 이거는 그냥 기울기가 좋으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2차 곡선이 있어. 곡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더 있지? 자,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이 곡선에 접하면서 직선이랑 이제 평행한 거잖아. 그럼 기울기를 2로 맞춰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접점을 잡으면서 들어가면은 적당하다. 여기 이제 fx라고 잡으시고요. 그러면 여기 접점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미분 해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기울기를 이제 2로 맞춰준다는 거지. 미분을 해서 설명은 좀 괜찮아? 미분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울기를 이제 2로 맞춰준다. 그럼 x좌표가 0일 때 기울기가 정확히 2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P점의 좌표는 뭐 0,-1 정도 되겠네. 그래서 이 P점에서의 접선이 이제 기울기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지. 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이제 2로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0,-1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금방 할 수 있다. 접선 자 저런 식으로 가볍게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순서대로 계속 진행합시다. 14번이요. 더 풀어보자. 14번. 아 속도가 좀 빠른가? 뭐 빠른 건 아니지? 혹시라도. 자 일단은 14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극한 문제인데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아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 시험지 말이야. 진짜 쉬운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양면고가 진짜 쉬워. 그러니까 너네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요거랑 똑같이 안 나온다고. 요거보다 훨씬 어렵다. 요거랑을 더 늘려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더 풀어봐야 된다. 아무튼 이제 이거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도 이제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얘가 이제 이 루트 부분이 이제 1로 수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이게 결국엔 0으로 가는 거고 앞부분은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극한의 꼴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앞에는 무한대, 뒷부분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은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 사실. 그냥 정리를 좀 해줘야지. 뭐 분수 계산이 보통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줘야 돼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여기 루트 안에 음수되고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x는 충분히 큽니다.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 상황 자체가 루트 안에가 뭐 음수가 되고 뭐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아무튼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를 일단은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좀 더 한번 공략을 해보면 분모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 x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루트가 있는 경우에 보통 켤레를 많이 곱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켤레를 곱하면서 들어가야 돼. 켤레를. 그러면 이제 켤레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날라가는. 그럼 이제 모양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1차분의 1차가. 다시 써줄까? 잠깐만요.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 그러니까 분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는 이제 루트를 안쪽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기 루트를 이제 안쪽으로 넣어주면. 이런 거는 좀 괜찮아. 여기 이렇게 넣어준 거야. 빵빵. 루트 안에.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둘 다 1차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폼으로 이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폼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1차분의 1차이니까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요 정도쯤. 그래서 여기 답이 1차분의 1차. 자, 여기 14번이고. 자, 계속 진행합시다. 14번에. 아까 15번도 있었구나. 15번이요, 그 다음에. 자, 15번. 편의상 fx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이 있어. 곡선이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을 원하는 거지. 그치?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 그래서 기울기가 최대라고 하니까 당연히 미분을 해가지고 기울기를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기울기가 최대니까는 이게 이제 최대가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요거 최대면은 그냥 2차 함수라고 보고 완전 접식 가는 게 제일 좋아. 여기서 미분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미분 한 번 더 가는 게 나아. 이거 미분 더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 미분 또 치고 들어가도 돼. 근데 왜냐면은 지금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잖아. 프라임이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2점을 원하는 거 아니야? 최대니까. 여기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꼭지점.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한 번 더 쳐가지고 그때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2차 함수니까 그냥 완전 제곱 정도 해가지고, 그냥 2차 함수는 사실 완전 제곱이 워낙에 또 익숙하니까 얘 완전 제곱 정도 해가지고 여기가 최대가 되는 그 점을 좀 찾아주면 되거든. 완전 제곱으로 가도 괜찮아.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프라임인 거고, 얘가 이제 2,5가 되는 거잖아. 맞지?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이 최대 기울기가 이제 5가 되는 거죠. 최대 기울기가 5가 되는 거고, 그때 x좌표는 2가 되는 거야. 최대 기울기는 5고, 그때 x좌표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x가 2일 때 y좌표도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또 이걸 구해줘요. f2 정도? 그래서 2,2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x좌표가 2일 때가 기울기가 최대가 되니까. 2,2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5인 그러한 접선을 구해주면 되니까. 이 정도쯤. 기울기는 5 나오고 2,2 지나가고. 이 정도 느낌으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체크가 다 돼 있으니까 순서대로 계속 갑시다. 16번. 쉽게 보여주지. 야, 16번 좀 봐봐.
fx가 좀 복잡해. 공미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 fx.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두 개를 원했지. f'E랑 f'O'랑 이렇게 두 개를 원하는 거잖아. 물론 뭐 약분을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미분을 치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미분 치는 게 되게 끔찍하기는 하지. 그치? 곱하기가 이제 10개나 있으니까. 그 미분하는 방법은 이걸 편의상 넘버링으로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편의상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 1번부터 10번까지. 1번 미분하고 나머지 9개 붙이는. 그리고 2번 미분하고 나머지 9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10번까지 미분하고 나머지 9개를 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1번을 미분을 했어. 그러면 이거 이제 다 쓰기가 되게 버거운데 조금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미분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2번을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10번까지 미분을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이제 뭐 숫자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2나 5를 이제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자. F'E인데 근데 사실 F'E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말고는 나머지가 다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X-2가 살아있잖아. X-2가 살아있으면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이제 다 날아가. 그래서 두 번째 줄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줄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1이 되는 거고. 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다가 이제 2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F'E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8팩이 돼. F'E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F'O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X-5가 있으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X-5가 없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야. X-5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쓸까 그냥? 기왕 쓴 거는 쓸까? 그러니까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중간에. 그렇잖아, 이게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5를 넣는다고 상상해봐. 그럼 1, 2, 3, 4가 나오지. 맞니? 다시 1, 2, 3, 4가 나오지. 그래서 앞쪽에는 그냥 4팩이 돼. 앞쪽에는 4팩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5를 넣으면은 마이너스를 무시할 경우에 1, 2, 3, 4, 5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5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1, 2 정확히 말하면은 마이너스가 붙긴 하는데 마이너스는 뭐 나중에 따져도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5팩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5팩이 하나 붙고 마이너스 1이 또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쟤를 이제 나눈다고 하니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약분이 되면서 5팩이랑 5팩이랑 약분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8, 7, 6에 4, 3, 2, 1이 나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설명은 좀 이해가 돼. 그게 5팩, 8팩이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팩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것만 적당히 계산해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여기가 2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4. 요런 문자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17번으로 한번 갑시다. 계속 가요. 정리하시고 17번. 이거는
17번이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 17번이 좀 복잡한 것 같아. 요거는 계산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거 맛은 살아? 17번. 하나, 둘, 셋? 세 명? 요거는 조금 복잡해. 문제가 빠질 게 많은데,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자, 한번 해보자. 자, 1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자, 이제 처음에 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gx.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이제 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냥 천천히 한번 봐봐. 근데 원래는 이거를 좌우 극한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x가 0으로 가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풀마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우극한을 주든 좌극한을 주든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사실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요거 두 개가 똑같다. 요거 두 개. 왜냐면 여기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섞여 있잖아. 풀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를 주나 좌를 주나 이제 똑같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오고 왼쪽에서 온다는 그런 얘기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면 풀마 1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이제 들어가면 돼. 이제 니은을 보면은 h가 연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h는 이제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좀 따져봐야지. 이건 좀 따져봐야 돼. 잠깐만,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h가 연속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 둥치가 좀 빠르면 되게 좋은데 여기도 지금 풀마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얘까지는 정확히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보자마자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건 그만 알 수 있다. 여기가 이제 풀마가 섞여 있어. 여기 얘랑 무조건 똑같이. 이것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돼. 풀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F0은 그냥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극한 먼저 따지면 어차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두 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얘도 그냥 0이 되겠죠? 되네. 둘 다 0.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다가 이제 맞는 거지. 함수값이랑 좌우극한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또 복잡하네요. 자, 3번도 한번 해보자. G 더하기 H니까 좀 쉽게 할 수 없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이건 좀 생각을 좀 해야겠다. GX가 지금 극한은 있거든. 극한은 있는데 GX가 극한은 있는데 연속은 안 돼. 그치? 다시 한번 생각해. GX가 이제 극한은 되거든. 근데 GX가 불연속이에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달라. 그러니까 GX가 얘가 이제 원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H는 방금 한 게 이제 H니까 H는 연속이잖아. 원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연속이랑 불연속을 더하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라고. 물론 계산을 하나씩 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억이랑 니은을 조금 이용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두 개를 더하는 건데 H가 연속인 건 맞는데 G가 불연속이라는 거지. 얘랑 이제 다르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G는 불연속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불연속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너네 지금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수식으로 보여줄까? 아니면은 이렇게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니? 나는 지금 그게 판단이 좋고 좀 더 자세한 거를 원해? 아니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걸 너네가 자꾸 의사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 내가 판단을 하지.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야, G가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이 또 안 되게 되나?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가 불연속이야. 얘는 연속이야. 이거 만약에 두 개를 곱하는 거면은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연속이랑 불연속을 더하면 보통은 이제 불연속이 나와.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불연속으로 나와서 디귿은 아무튼 틀린 거고. 뭐 계속 갑시다. 그럼 3개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가요. 18번 계속 갑시다. 아 여기 됐어. 18번은 아까 이게 뭐 문제가 뭐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도 이게 좀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그러니까 이게 또 늦게 온 친구들이 많았잖아 오늘. 왜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건지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건지. 혹시 뭐 그냥 지금 다시 봤을 때 포인트 잡을 수 있어? 이거 문제 포인트가 뭐야?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느낌이 좀 그런 거 같아. 포인트가 어디 이거? 아 수업을 너무 혼자만 하는 거야. 포인트가 뭐 같아? 도현이 없어서 수업 못하겠다 야. 그냥 눈에 들어와? 아까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얘들아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뭔가 이제 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2부터 5 사이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보면 이게 사실 뭐 맘먹고 풀면은 이거 뭐 x로 구할 수도 있겠지. 뭐 양 제곱해가지고 뭐 넘겨서 뭐 인수분해를 하던 근해 공식을 쓰던 뭐 x를 이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풀라고 만든 건 아니고 한쪽으로 몰아줘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몰면서 fx라고 써주는 게 좀 좋거든 편의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쓰는 거야. 한번 해보면 아무튼 얘는 양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지 지금. 얘가 음수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2가 있고 5가 있는데 2에서는 양수라고 하니까 이 정도쯤 지나가는 거야. 그냥 5에서는 이거 음수잖아 어쨌든. 얘가 음수인 건 맞으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사실 얘가 연속함수거든 F가. 연속함수지. 근데 연속함수인데 양수에서 음수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랑 5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소설용으로 써주면 되는데 너네가 이제 거기다가 쓸 때는 요 단어를 좀 써줘야 돼. 사이값 정리라고 좀 써줘야 되지.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연속함수니까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다. 연속함수니까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오니까 2랑 5 사이에서 반드시 근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느낌. 여기서 레벨을 조금 올릴 수도 있어. 좀만 더 레벨을 올려볼까? 그러면 만약에 반문을 한번 해볼게. 알파의 범위를 좀 더 좁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생각을 더 해봐. 2.5 2.5? 너무 비효율적인데? 2.5?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2.5? 2랑 5 사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3.5를 넣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3.5인데 3.5는 또 계산하기가 조금 싫지, 그치? 그러니까 3이나 4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뭐 3을 넣어도 되고 4를 넣어도 되는데 그냥 일단 3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 4가 더 낫겠다. 4를 넣으면 저기 루트가 날아가는구나. 아, 그러네. 그냥 4를 한번 넣어봐. 그러면 아, 뭐 4가 답이었어? 답이 그냥 4야? 아, 요즘 이렇게만 들어. 답이 4잖아 그냥. 그러네. x는 4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문제를 원래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인수분해는 안 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너무 쉬워요. 근데 어쨌든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답이 너무 금방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워. 원래 이렇게 추정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몇 개씩 더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이제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전에 내가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 저 사입값의 정리 설명할 때 내가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 이거를 푼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이제 x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답은 루트 2가 되겠지만 그럼 루트 2의 근사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 기억이 나는 거 안 나는 거? 너네 루트 2 근사값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루트 2의 근사값? 이거 전에 설명했어? 이거 설명을 조금 더 해줄게 차라리.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조금만 더 해줄게. 이렇게 돈은 이렇게 몰아주는 거야. 기억날 것 같은데 이게 몰아주고 편의상 양수 범위에서 생각을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저기 fx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U자 포물선인데 양수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물론 이제 루트 2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루트 2가 이제 근사 소수점으로 이제 근사를 시키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F1이 음수 나오거든. 그 다음에 F2가 양수 나오잖아. 그럼 루트 2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고 이거 기억날 것 같은데 2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려면 1.5 정도 넘는 거지. 센터를 넘는 거지. 1이랑 저 2 사이에. 여기가 2.25가 나와서 어쨌든 이게 양수가 나오거든. 1.5를 넣었을 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5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1.5가. 그러니까 1.5가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더 근사를 치려면 예를 들어서 한 1.2 정도 넣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럼 이게 1.43인가? 어쨌든 1.4 맞나? 맞죠? 1.44니까 어찌됐든 이제 음수잖아. 1.44면. 그럼 어쨌든 1.2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야? 1.2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 1.2가. 왜 이렇게 근사를 찾는 거야? 내가 좀 더 하고 싶어? 근데 1.3을 넣어봐. 그럼 1.69 나오지. 그럼 1.69 이것도 음수잖아. 그럼 여기 1.3이 어떻게 들어가? 더 이렇게 좁혀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어. 그럼 뭐 1.4 정도. 그럼 1.4를 놓으면 이게 1.89 나오지. 1.89니까 뭐야? 1.4도 음수지. 계속 좁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좁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원래 이제 공학 쪽에서 좀 쓰는 기술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뭐 소수점 뭐 한두 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소수점 아래 뭐 100개, 200개 구하겠지. 정말 이제 공대 수학이야. 근사값으로 해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근사를 시키는 거야. 소수점 아래 뭐 몇백 자리까지 막 근사시키는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뭐 이제 그 정도로 뭐 정밀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찾자는 거잖아. 여기서 2에서 양수고 여기서 음수니까 이거 사이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자,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19번으로 가야겠죠. 19번이요. 19번 한번 가보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연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나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1에서도 연속이 되는 거고 언제나 연속이기 때문에 1에서도 연속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a, b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F1은 4인데요. 이건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언제나 연속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그러니까 1에서도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 fx 자리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게 연속이라고. 맞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다. 근데 너네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0분의 0분이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 거고. 그치? 이런 거 익숙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봐야겠어? 옆으로 살짝 돌린 다음에 이제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 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좀만 더 진행을 해보면 근데 이런 거는 이미 익숙하니까 요거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좀 짜증나면은 로피탈 쳐가지고 다 그냥 끝내버려도 돼요. 뭐 이렇게 두 개 정도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눈에 들어오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근데 x가 이제 1로 수렴하니까 얘는 그러면 뭐 a 더하기 2 정도로 가겠다. 근데 어쨌든 그게 4라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a는 2가 되겠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돼. 그럼 a가 2니까는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a를 구해주고. 자, 마지막 문제로 갑시다. 20번. 한 문제만 하면 이제 끝인데 마지막 문제 갑시다. 20번이요. 요게 이제 아마 요 시험지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킬러로 나온 것 같아. 그래봤자 뭐 다른 학교 시험지에 비하면은 뭐 이건데 이제 MN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 문제를 읽어보면 자연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순서쌍 중에서 뭐 이런 게 있대. 답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게 이제 답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가 뭐냐 그리고 저 순서쌍의 개수 저 순서쌍의 개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 잠깐만 정석을 조금 보여줄까? 솔직히 뭐 이것도 그냥 로피탈 치면 끝이긴 합니다. 뭐 웬만하면 다 기승전 로피탈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실. 얘들 근데 이거 너네 기억나?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지. 이거 전에 했었던 건데 이거 미분 그때 우리 이제 미분 계수 처음에 수업했을 때 내가 분명히 타이틀을 아마 그렇게 적었을 거야. 미분 계수 모양 바꾸기라고. 그래서 아마 기억날 거야. 한 10개 이상 보여줬을 거야. 이제 그런 모양이거든. 그래서 익숙하면은 솔직히 이거 빨리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정석을 한번 보여줄까 해가지고 둘 다 보여줄까? 빨리 가는 거랑 정석으로 가는 거랑 뭐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정석 먼저 보여줄까? 아니면 빨리 가는 거 먼저 보여줄까? 정석 먼저 보여줘? 알았어. 정석 먼저 보여줄게. 자 그러면 둘 다 보여줄게. 세 개를 보여줄까? 차라리 정석이랑 빨리 가는 거랑 로피탈이랑 다 보여줄까?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저기 정석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보자. 여러 가지로.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면. 네,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 방법이에요. 정석을 보여줄게. 정석은 이제 뭐냐면 FK를 살짝 더해주고 빼주면서 모양을 바꿔주는 건데
아마 내용이 좀 기억이 날 거야. h가 0으로 가는 거고 정석은 이거지. mh가 원래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석이야. 그리고 너네가 가만히 있어. 서술형을 어차피 하려면은 이 정석을 다 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면 솔직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서술형이잖아. 그러면 뭐 로피탈은 당연히 안 되고 빨리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 이게 지금 서술형이잖아, 그치? 서술형의 배점이 배점이 12점인데 이거 배점이 12점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뭐 12점이야? 이거 빨리 가는 방법으로 해도 한 점수 반사점 날 것 같은데? 막 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석으로 해야 다 줄 것 같아, 12점은. 로피탈 쓰면은 깡점이고. 자, 일단은 정석을 보여줄게요. 배점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겠지, 학교에서. 배점을 12점을 줄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석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바꿔준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교과서를 딱 보여줄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극한은 쪼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나 빼주는 게 좋아. 그렇게 수식이 더 깔끔해지니까. NH 수식. 자, 이거는 정석이니까 이제 필기를 좀 잘 해놓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아래쪽으로 옮기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아래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H니까. 그래서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정석으로 가려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분모를 NH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분모를. 왜냐면 이게 이제 모양이 이제 MH랑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그럼 얘랑 모양이 안 맞으니까 여기 이제 하나 붙어야 되는 게 이게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이 노랑이 붙어야 얘랑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모양을 좀 맞춰줄게. 이게 정석이다. 정석은 좀 어렵지. 요게 정석입니다. 수식도 이런 맞지? 끝났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F'K로 가고 이 부분도 F'K로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 저 가로는 근데 F'K로 가는데 얘가 이거 그 다음에 얘가 이거 이제 마이너스가 약분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너네가 쓸 줄 알아야 돼. 요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결론이 뭐야? 이거 아까 A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요거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 MN이 이제 되게 여러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 개 중에서 이게 이제 한 가지 예시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기다가 이걸 넣는 거야. 이거 넣는 거지. 한번 넣어봐. 잠깐만요. 근데 얘가 아까 4 얼마야? 이거 얼마지? 땡큐. 제가 이제 4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MN을 더하면 7이 나오지. 그쵸? MN 더하면 7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7이 이렇게 붙겠지. MN 더하면 7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14가 나오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석이야. 그래서 일단 너네가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A는 14가 나온다. 여기까지는 괜찮니? 일단은 끝까지 진행을 할게. 자, 요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좀 다시 써도 되지. 잠시만. F'K가 4잖아. 이렇게 다시 쓸게요. 그러면
14에다가 이걸 이제 곱해서 A가 나온다고 했는데 A가 방금 14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14라고 했거든. 일단은 끝까지 마무리를 좀 지워놓고 여기까지 그거 맞아. A가 14니까 이제 14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약분을 치면 여기 7이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여기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 자연수.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두 개 더해서 7이 되려면 6개가 가능하거든, 원래는. 그렇지 않아? 두 개 더해서 7이 되니까 여기가 1, 2, 3, 4, 5, 6, 6개가 나와. 근데 6개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실수를 좀 조심해야 돼. 근데 답이 6개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이게 수학 시험지라서 국어를 잘 못한다.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냐? 이거 그 문장이 좀 되게 긴데요. 그거를 좀 다시 읽어보면 2,5를 제외한 나머지 순서쌍의 개수를 B라고 하나. 문제를 읽어봐. 그렇게 나와있지. 밑에도 두 번째 줄을 보면은 2,5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서쌍의 개수를 세서 그거를 B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있잖아. 너무 이게 문맥을 좀 너네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림? 좀 어색하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원래는 이제 6개가 나오잖아. 원래는 6개인데 분명히 2,5를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6개로 세는 게 아니라 5개라고 세는 게 맞는 거지. 하나를 제외하잖아. 6개 중에서. 그래서 그 순서쌍의 개수를 B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5개가 이제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는 그냥 5라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A는 14가 나오고 B는 5가 나오고 이게 정석인데 근데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까지 안 하고 만약에 빨리 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빨리 가는 거 한 번만 보여줄게. 빨리 가면은 여기 이제 갭을 보면 되거든. 자, 빨리 가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까지 안 하고 만약에 빨리 간다고 하면은 뭐야 이거?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깜짝 놀랐어. 아무것도 안 눌렀어. 그러니까 빨리 간다라고 이거 뭐 음성 인식이 되는구나. 가끔 그렇다.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F'K가 나오는데 잠깐만 빨리 가는 걸 한 번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F'K를 먼저 이렇게 써. K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여기 갭을 보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가 M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M이잖아. 자, 좀만 더 보여줄게. 됐어. 이거 갭을 보는 거야. 이렇게 갭을 보고 분모에 2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1. 어때? 엄청 빠르지 않아? 이게 끝이야. 그럼 너네가 한번 비교를 해봐. 우리가 원래는 이걸 다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막 쪼개고 난리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하면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지금. 맞지? 근데 이 결론이 그냥 다 생략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빨리 가는 거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별로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냥 보자마자 근데 내가 있었는데 이거 설명 다 해줬어. 필기를 좀 찾아봐. 설명 다 해줬다. 미분계수 모양 바꾸기라고 타이틀도 잡았었고 그때 보면 이거 일반화해서 유도하는 것까지 다 해줬었어. 분명히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을 한 개를 더 소개시켜주면은 뭐냐면 로피탈인데 이게 지금 로피탈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이잖아. 그래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로피탈이 가능하니까 그냥 미분 치면서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분모랑 분자를 H로 미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시험지 풀이를 끝내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건미분 건미분 성미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H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로 미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H로 미분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요 노란색으로 미분을 하면은 자 천천히 설명할게요. 이렇게 나오지. 프라임에서. 근데 원래는 노랑이 아니라 H로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성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노란색을 한 번 더 H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랑을 H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그럼 뭐가 붙어? 이거 괜찮니? 그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쉬울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얘도 공미분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랑으로 미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이 노란색을 한 번 더 H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뭐가 붙어야 돼 여기?
마이너스 n이겠지. 그치? 이게 범위분성미분이거든. 그다음 분모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금만 더 해볼게. 지금 보면은 h가 0으로 가니까 여기가 이제 다 없어지거든. h가 0으로 가서. 그러면 자 조금만 더 해보자. 2는 똑같고요. 그럼 f 프라임 k가 되잖아. 좀만 더 해봐. f 프라임 k에 m이 이렇게 붙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없어지니까 얘도 f 프라임 k가 되는데 마이너스 n을 이 앞으로 끌어오면 얘는 뭐가 되냐? 마마풀이 되면서 n 곱하기 f 프라임 k. 되게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거랑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다 똑같은 느낌이다. 괜찮니?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두 번째가 가장 심플하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솔직히 나도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는 두 번째 방법 절대 안 된다. 너네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거 점수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서술형에서는 무조건 1번으로 가야 돼. 정석으로 가야 돼. 서술형에서는 1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면 점수 안 준다고. 뭐 어찌됐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얘들아 저기 지금 딱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연습을 좀 자꾸 한번 해보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얘들아 저기 본인 시험지 위에다가 이름이랑 점수를 다 써가지고 앞으로 제출을 하시고 이건 내가 한 2주 뒤에 다시 보여줄게. 나도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이름이랑 점수 써서 아까 점수 매기라고 했었는데 이름이랑 점수 써서 제출하고 한 5분만 좀 쉬었다 하자. 이제 너네 유형도 근데 풀어오기는 했어? 네. 시험지 좀 일단은 시험지 먼저 받을게요. 이름이랑 점수 다 쓰시고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걷어줘. 주변에 걷어줘. 쉬었다 합시다.